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솔법률사무소 장명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상담을 하시거나 혹은 소송을 하셔도 굉장히 궁금해하는 주제, 상간녀와 내 남편의 경제적인 책임이 어떻게 분담이 되어 있느냐, 나한테 위자료를 각자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좀 편안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배우자와 상간남 혹은 상간녀 에 관련된 주제인데 그냥 편의상 남편, 상간녀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이제 외도를 한 걸 알게 되면 이혼을 하실지 아니면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법원에서 진행하실지 이런 것들을 우선 생각해 보시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이 돼서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조정을 통해서든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하면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죠. 약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상간녀도 가만두고 싶지 않아요. 상간녀한테도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상간 소송을 하면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죠. 이제 이런 게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 이런 게 영향이 있냐,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이 드실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시고 소송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상간녀 쪽에서 이제 답변서라는 거를 보내오면서 이제 너는 남편한테 위자료 받지 않았냐, 우리가 사실은 공동 불법행위자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미 받았으니까 네가 나한테 또 받을 건 없어. 우리 내부에서 서로 이제 분담하고 내부에서 구상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제 나에 대해서 네가 또 청구할 순 없어. 이런 답변서를 받고서 굉장히 이제 놀라시고, 그러면 이거는 기각되는 거냐 이러면서 찾아오시고 이제 그러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판결의 흐름이 좀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그리고 만약에 각각 이제 부담되도록 나온다면 교제 기간에 비추어 봤을 때 어떤 금액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살짝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 남편과 상간녀는 나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둘 다 저질렀어요. 그래서 둘은 공동 불법행위자입니다. 그리고 둘은 부진정 연대채무 라는 관계에 있어요. 이게 정확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공동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나한테 총 5천만 원을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2,500씩 청구할 수 있느냐, 편안하게 따지면 이제 n분의 1을 해도 되냐, 그러면 나는 얘한테 2,500만 원을 청구하고 나머지 2,500은 얘한테 청구하고 이래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내가 5천만 원을 한 명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하든 머릿수만큼 나눈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액을 한 사람한테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n분의 1 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전부 다 이제 금액을 주면 이제 면책이 되는 거죠. 둘 다. 다만 둘 사이에서의 정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법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나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고일 때는 이런 주장을 하면 되지만, 이제 너가 이제 불법행위자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이런 정도의 위자료를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 되지만, 피고 입장일 때는 여러분 어떨까요? 그래서 피고 입장일 때는 조금 능숙한 변호사라면 꼭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에게서 위자료를 수령했는지, 위자료 약정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피고로서 담당하는 것 중에서 너가 원고가 이제 배우자한테서 어떤 위자료를 받은 게 있는지 좀 밝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이제 채권자인데 채무자 중 1인인 피고한테는 이걸 밝힐 의무가 없다, 이런 서투른 내용의 답변서도 보긴 봤어요. 심지어 변호사님이 작성을 하셨던데,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맞지 않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법정에서 재판장님께서 이제 원고한테 이제 그런 거를 내라고 명령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고의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원고 입장에서는 사실 피고가 그런 거를 미리 얘기하고 챙기지 않는다면 원고 입장에서는 사실 그걸 먼저 낼 필요는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피고가 그런 내용을 체크해봐 달라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재판장님도 내라고 하시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리고 원고는 뭐 이제 내가 얼마를 받았어요. 아니면 혹은 내가 내 남편한테는 위자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재산분할 쟁점도 좀 복잡했고, 그리고 나는 뭐 오히려 이런 걸 어디서 들어서 내가 상간녀한테 많이 물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아예 남편한테는 위자료 약정조차 하지 않고 이혼했어요. 뭐 그런 경우에 난 위자료 약정 없었다, 그리고 위자료 받은 게 없다 라는 걸 당당하게 증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피고로서는 이런 부분 좀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 연대채무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판결의 흐름 좀 말씀드리려고 했잖아요. 제가 일단 위자료는 좀 많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쵸 여러분? 원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상간녀와 내 배우자, 물론 여러분 뭐 내 배우자도 진짜 불법성이 크죠. 그렇지만 상간녀도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 애한테 뭐 저 사람한테 이제 내 가정이 깨진 거에 대한 내 위자료를 청구를 하는데, 뭐 3천만 원, 정말 뭐 많아봤자 5천만 원, 이런 부분은 정신적으로 이게 위자가 되느냐, 이런 의문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법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자료를 좀 올려야겠다. 그리고 물가가 여러분 얼마나 상승했나요? 집값만 봐도. 근데 위자료는 사실 너무 제자리 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도 제가 보기에는요, 소폭은 상승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더 상승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액수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은 경우 상간녀한테 따로 소송을 하면 인정이 되느냐, 이제 이런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은 남편한테 위자료를 얼마 받았느냐로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편한테 충분히 뭐 합당한 액수에, 그리고 충분히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았다, 누가 봐도. 그러면은 당연히 뭐 상간녀가 면책될 수도 있겠죠. 최근에 뭐 이제 저희 사건인데 3천만 원을 남편한테 받기로 했는데 상간녀한테 따로 소송해서 1,5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정도의 사안이었냐면, 한 교제 기간이 4에서 5개월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교제를 했을 때 뭐 서로 되게 좀 진심이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배우자가 내가 가정을 깨겠다,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깨고 상간녀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케이스고, 그래서 이혼과 동시에 이제 상간 소송이 진행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혼으로 이제 배우자한테 3천만 원 받고 후에 또 상간 소송을 해서 1,500만 원 또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3천만 원 정도 남편한테 받았다고 해도 이걸로 내가 상간녀한테 받은 정신적 고통까지 치유된 건 아니다. 법원이 이렇게 보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액수를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받은 거예요. 근데 조금 더 한 3년 정도 거슬러 가 볼게요. 그래서 제 사건 중에서 한 2022년 정도에 이제 종결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남편한테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2천만 원 판결을 받았고, 상간녀한테 또다시 소송해서 1,0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참 제가 보면 소폭은 상승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물론 여러분, 케바케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얼마나 불법 행위가 좀 크냐, 얼마나 불법성이 좀 짙으냐에 따라서 좀 금액은 좀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소폭은 상승되고 있는 어떤 추세가 있다는 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그 공동불법행위라는 개념과 부진정 연대채무라는 거의 개념, 그리고 내가 이제 혹시 피고라면 배우자와 어떻게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했는지, 혹은 이미 지급을 받았는지, 이런 거를 밝히도록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소송에서 그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소송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판결의 어떤 금액의 흐름, 그리고 이게 내가 얼마나 남편한테 많은 액수를 받아야 상간녀가 면책이 될까, 이런 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상간녀한테 얼마를 받아야 심지어 남편이 면책이 될까, 이런 문제도 뭐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여러분,
법원은 항상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불법성을 더 크게 봅니다.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배우자가 당연히 더 불법성이 크겠죠. 상간자보다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3천에 1,500 이런 정도, 저희가 가장 최근 사건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공유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